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서지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 이제 지금 메리츠화재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 상품 중에 메리츠 더 건강한 5테노 보장보험과 메리츠 간편한 3테노 건강보험 그리고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엠바스켓 상품을 약관을 학습을 시켜서 오늘은 간병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일단 파일 첨부를 해서 공부를 시켜보겠습니다. 저 뭐 사실 지금 여기에 그 약관을 하도 상품이 계속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일단 열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고 간병인에 대해서 한번 저도 검색을 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완료되면 알려줘. 이거는 이제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175% 정도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같이 간병인 상품 멘트에서 뭐 해보겠습니다. 제 입장이 아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달이 쉬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이 많아서 그런지 좀 오래 걸리네. 확인이 됐네요. 자, 이게 1200, 삼테노 상품은 1235페이지, 엠바스켓은 1581페이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병인 상품에 간병인 담보에 대해 설명표로 약관별로 표로 나타내줘. 간병인 지금 담보가 아마 다음 달에 조금 많이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뭐 가입이 아니고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담보에 대해서 일단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겠습니다. 저희 메리츠는 간병인을 보내주는 그 담보로 조금 보험으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반 가입 금액에 따라 요양병원은 이번 보장에서 제외됨. 간병인 사용 일단 체증형 가입. 그럼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어디 담보에 있는지 어디 다 있겠죠? 일단 컨트롤 체증형 담보가 여기까지만 검색을 간병인 사용 여기까지만 제가 상위 2번을 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있을까요? 간병인 사용 수치가 되려나? 이렇게 나오네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반 상해 7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간병인 사용 100페이지나 되네요. 저는 간병인은 항상 혈관 질환과 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라는 게 혈관 질환의 좀 최종 도면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 간병인이 있다는 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담보는 일반 병원의 입원을 기준으로 하며 요양병원이나 특정 병원의 입원이 제외될 수 있음. 체증형 담보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 지급 한도는 가입 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담보는 최소 금액 예 200만 원 이상의 비용 발생 시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시 추가적인 보장이 제공되며 이는 일반적인 간병인 담보와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 그러면 이제 한번 다른 사이트를 어디서 좀 참고를 해야 될까요? 일단 치매 발생 시 간병인 보험이 적용되는 알려줘.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고객분들이. 예.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관과 지금 사이트 몇 개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사이트가 쭉 하고 지나갔거든요. 예.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간병인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입원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가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장이 포함된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간병인 비용 지원 담보는 일정 기간 이상이 필요하며 가입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랐습니다. 100만 원 이상, 특히 아까 치매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면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관에서 명시된 보장 범위 및 지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책 조항. 치매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특약과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가입한 담보와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F코드 F00에서 33 알츠하이머성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그러면 또 질병 사이트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F코드가 여기 가시면 정신 및 행동장애 이것을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F코드 일단 영역부터 좀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네요. 여기 F01은 혈관성 치매, F03은 상세불명의 치매, F04는 알코올 및 기억상실 증후군. 이쪽부터는 이제 치매가 아니고 요 진짜 1, 2, 3번이 치매네요. 제가 여기 이게 I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R620 질병 코드에 대해 알려줘. 얼마 전에 올 봄인가요? PD수첩에서 요 R 코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 그래서 R 코드가 뭐냐? 이거는 이제 R620 제가 왜 그거를 좀 하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요 코드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 기대되는 정상적 생리학적 발달의 경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선생의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요 코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R620. 사춘기 지연을 말합니다. 사용되는 코드로 측정해놨거나 요 부분이 조금 일반적으로 만식 라면까지는 사춘기에 나타날지 진단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요거를 어떤 보험사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기 싫어서 F 코드로 진단을 해주려고 했다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F 코드는 아이한테는 너무 좀 가혹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데 뭐 이런 것들, 이런 코드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병인 보험이 지금 간병인 한 달에 지출되는 간병인 비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그대로 알려줘 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병인이 문제죠. 내가 아팠을 때 우리 가족 중 누가 간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 간병인 보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간병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간병인은 비용의 상태와 간병인 수급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인 간병인 비용은 일반 병원은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 이건 뭐 지금 제가 출처를 이야기를 객관적인 자료에 출처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양병원은 하루 8만원에서 12만원. 간병이 필요하지 않거나 초용병에서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일반 병원의 경우 한 달 약 300만원에서 450만원, 요양병원은 24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정간병인의 경우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 한 달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450만원에 해당합니다. 수시에 저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야간 근무, 야간 간병이 포함되면 추가 발생. 그렇죠. 전문 간병이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지역 차이. 대도시일수록 간병인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보호적인 여부. 뭐 이거는 이제 특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겠죠. 한 달 기준으로 간병인의 비용은 24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뭐 이거는 이렇다면은 거의 30대, 3, 40대 평균적인 직장인 한 달 월급이겠죠. 가정간병인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간병인을 지원하는 담보가 간병인 담보가 있다면 알려줘. 하고 제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간병인은 참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적금으로도 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가능하다면 몸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권을 검토한다. 가정간병이다. 가정은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는 좀 없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대해서. 얘네들 보면 요양병원이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또 대답이 산으로 가는 거 같아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이런 또 요양원가 어디서 중동에 죽을까? 참 좀 슬픈 이야기네요. 요양병원은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등 의료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과 생활 지원을 제공함.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일 거고,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르죠. 일상생활 주요 서비스가 애초에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입소 대상도 만성질환,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다 요양원에 가시는 거죠. 네. 비용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후 대부분 본인 부담. 그래서 요양원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시설, 병상, 치료실, 진료실 등 의료시설 필수, 생활공간 위주의 시설, 개인, 공동, 침실, 식당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 이게 좀 차이가 다르겠죠.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원은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중심으로 하며 의료 서비스보다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일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 혜택 외에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조금 아시고 이제 인지를 해두시는 게 조금 좋을 겁니다. 이거는 보험 설계사가 제대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도 이걸 제대로 다시 한번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중에서 또 궁금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간병인 일당을 주는 보험과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의 장단점을 알려줘. 라고 연관해 보겠습니다. 이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도 있고, 간병 일당을 주는 보험이 있거든요. 예. 이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 모르겠습니다. 약관을, 한 거고, 지금 저희 메리츠에서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개는 이제, 1페이지. 이 상품이 지금 메리츠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제일 싼 상품으로 저는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유병력자 상품 중에 제일 싼 상품. 물론 어떻게 플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제일 많이 판매된 상품. 이거는 이제 보험 대리점에서는 이걸 알파 플러스로 판매하고 있어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병인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과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보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두 유형의 보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은 간병인 가입자가 지급받은 일당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외에도 다른 필요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보험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병인의 서비스 질이 일정 수준 보장이 됩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전문 간병인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여기 있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그 상품의 장점이 일조 간병인 일당이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당 금액이 실제 간병 비용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간병인의 질이나 숙련도를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이제 저 보험 상품에 대한 단점은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되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간병인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겠죠. 유형 및 적용 사례. 일반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일당 지급에 특약 H화제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특약 장기 요양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인을 파견한 서비스 제공형 보험.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가입자가 받은 일당으로 간병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예. 보험사가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직접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적음. 네, 뭐 참고로 이 간병인 직접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 갱신형이에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이제 뭐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 10년 갱신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마다 비용이 조금 더 오르죠. 네. 근데 뭐 간병 일당보다는 좀 더 싸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간병인 일당 지급 보험은 유연성이 높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간병인의 고용 및 관리 부담이 가입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렇죠? 간병인 직접 지원 보험은 관리자 부담이 적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가 어딜까요? 자, 이거는 약관, 오테노 상품에 대한 약관이고, 출처 2번은 삼테노 건강보험에 관련된 상품. 예, 그러면, 자, 이 장단점을 지금 나열했고, 관련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간병 일단 좀 보정이 어떻게 돼요? 간병을 지원 보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험 비용이 이제, 요거 하고 저 밑에 요거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긴 이제 약관에는 비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걸 대답을 해줄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어디에서 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웹사이트를 쭉 검색을 했네요. 여기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비용에 대한 요약을 작성한다. 자, 보겠습니다. 1차제. 이거는 그냥 보장 금액인 거고, 보험료는 월 납입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설정되겠다고 이제 한 거겠죠. 500만 원 보장? 이거는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의 비용인데 이건 500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어떻게 대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상품은 간호간병 종합 서비스 병동 이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보험료 상승했습니다. 결론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의 월 비용은 약 2만 원에서 시작하며 선택한 보장 범위와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상품 설계안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간병인의 좀 이거는 약간 이 대답은 조금 이거는 약간 자기가 대답을 회피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간병을 지금 이건 아까 위에서 했기 때문에 통합간호 간병실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서비스 담보에 대해 설명해 줘. 예. 제가 이 약관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추후에 제가 챗봇이든 어떻게든 좀 학습을 시켜서 이 고객들에게 궁금한, 그러니까 이 통화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뭐 챗봇 서비스 같은 거를 저 나름대로 좀 구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통화상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좀 학습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게 제가 계속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질문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코드를 또 뭐
이제 뭐 짜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추후의 이야기인데 일단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챗 GPT 관련한 이제 강의를 좀 구매를 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무작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루에 뭐 좀 주어진 시간 한 30분 이상이라도 좀 강의를 보면서 다시 연습을 하고 뭐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그때 뭐 이제 강사님께서 주신 뭐 프롬프트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퍼플렉시티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챗 GPT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지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읽어보겠습니다. 통합간호간병 서비스 담보는 입원의 환자가 병원 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보험 특약입니다. 아래는 메리츠의 화제의 약관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합간호간병 서비스 담보 개요. 보장 대상은 통합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보장종목은 일반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대학병원입니다. 입원 시 적용.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은 보장에서 제외. 보장기간은 1일 이상 보장되면 최대 180일 한도. 180일 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가입금액에 따라 일당 지급. 예, 일당 5만원, 10만원. 제가 주로 설계하는 거는 하루에 통합간호 간병 서비스는 그냥 7만원. 고정. 예. 이제 특이사항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용 여부에 따라 추가 보장이 제공됨. 특징, 전문 간호 서비스 지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주하는 병동에서 제공하는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입원 일당 지급 방식, 가입자가 설정한 금액에 따라 입원 일수만큼 일당 형태로 지급됩니다. 재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입원은 보장에서 제외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장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용 시 추가 비용 부담 하나, 환자 가족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지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간병인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간호간병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전문 의료진의 간호를 받을 수 있어 환자 회복에 유리. 예. 단점은 특정 병원의 입원이 제외될 수 있음. 영어 병원은 가입 금액에 따라 실제 발생 내용과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 그러면 지금 통합간호간병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서 각 전국 이제 어디 몇 개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나? 통합간호간병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과 지역별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줘라고 제가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뭐 이 담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출처를 적어달라고 할 걸. 그렇네요. 네. 블로그 방금 어디에서 검색을 했나 보네요. 참고로 제가 사는 부산에는 대학병원이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이제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양산, 부산대 도성동, 백병원 이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이제 이거 작업이 좀 많이 있는가 보네요. 예. 정리된 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선택. 와, 이거 뭐 영어랑 같이 막 섞여 있네요. 성모병원, 미즈메디 병원. 이게 이제 그냥 제너럴 종합병원이란 거겠죠. 예. 을지대. 일지대는 대전에 있네요. 서울.
좀 이게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뭐 양이 많은 지금 좀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만 알고 있어서 서울에도 그래도 확실히 부산이니까 참 부럽네요. 부산은 왜 빠져 있나요? 다시 그러면 자, 여기를 편집을 해서 부산에서 운영하는 공학간호원을 지역별로 나누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적다 보니까 질문이 개판이 돼버렸네. 예. 뭐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그 어떤 저희 이제 또요 GPT를 공부하는 이제 저희 또 팀을 제가 따로 꾸렸는데 그 뭐 등산 코스와 맛집들을 연결해서 추천해줘 뭐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이제 뭐 등산에 조금 취미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는구나.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제가 또 요거 이외에도 따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참 쓰임이 많겠구나 생각을 하긴 해요. 예. 그래서 잘만 쓰면은 정말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부산에 왔나요? 고신대 상급종합병원. 예, 그렇죠. 부산대학교 병원 서구 여긴 토성동이겠죠? 고신대 거기도 서구로 이제 이게 되나 보네요. 그다음에 상급공무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여기 개근 백병원을 말씀하는 거고 다섯 이제 동아대학교 병원 서구 예. 그다음에 또 상급 종합병원이 한 개 더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잘못 봤나요? 음, 어,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양산은 양산부담대병원은 지금 여기 없는가 보네요. 빠져 있다, 그죠? 지금 음, 가나다 순으로 해야 돼. 잠시만요. 이거 편집해서 나누어 가나다 순으로 표로 나타내줘. 부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병원을 가나다 순으로 표로 나타내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은 부산인데 부산은 왜 안 해줬을까요? 뭐 이렇게 저 혼자서 하다 보면 한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지금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저 여기까지 일단은 요것만 하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뭐 공부하는 것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조금 틈틈이 그 강의를 보고 조금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저도 책도 좀 틈틈이 읽어가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음? 가나다 순을 다시 빼야 되나요? 나무 표로 나타내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서럽네요. 진짜 질문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를 이 친구가 잘 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제가 시간이 되면 뇌혈관과 심혈관에 관련된 담보를 좀 학습을 해서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똑같은데? 이건 아까 그것과 이제 부산대 양산대는 뭐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지금 없습니다. 종합병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종합병원들은 다 뭐 간호간병실이 있는 건지 있을까요? 일단 그냥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상급 이제 종합간호간병실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보면은 나오겠죠. 이건 한 번 더 차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예전에 부산에서 운영되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알아갔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부산 상급 종합병원 검색을 하면 부산대학교 동아대병원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도구를 이용해서 모든 결과, 모든 날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부산 2024년 1월 5일날 뉴스죠? 이게 지금 제가 코미디닷컴이란 게 뭐냐 그것이 이런 라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부산대병원, 이제 이건 토성동 동아대병원, 부산 백병원, 양산 동안 아직까지 양산이 부산이 아니군요. 제가 이거를 몰랐네요. 그럼 4개네요, 4개. 저는 양산이 지하철 2호선에 있어서 이게 부산인 줄 알았는데 양산시였군요. 네요. 부산 4곳이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 4기에 탈락했던 고신대 병원이 이번에 다시 상급 종합병원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운영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을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정리한 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4개가 부산에 있는 거. 대동병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지금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요 데이터를 한번 더 확인하면 되게 이거는 참 이제 입원하실 때 혹시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안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괜찮은 자료 같네요. 오늘 다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 중에 오늘은 간병인에 관련된 담보를 가지고 이제 퍼플렉시티, 챗GPT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계속 저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AI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